Preview.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학생들이 경험 있는 학생들도 있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다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한다. 자, 이제 컴퓨터는 도구다. 자, 이제 인류의 발달 서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지,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자기 방어 수단이라는 게 있다. 하다못해 여기 나와 있는 바탕화면에 깔려져 있는 이 조그만 강아지도 무기가 날카로운 발톱. 다 이제 생존을 위한 어떤 자기 어떤 방어 능력이 있는데 방어 어떤 무기, 이빨이 됐던 것이 다양한 것을 갖고 있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별다른 도구를 갖고 있질 않다. 인간의 특별한 무기가 주먹 쓰는 것 정도, 그거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이 이 도구라는 걸 활용하게 됐다. 시대에 따라서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도구라는 걸 활용하게 됐다. 맨 처음에 이제 석기, 가장 일상생활에 널려져 있고, 다음에 얼마든지 이제 자연에서 얻을 수가 있다. 돌도끼 등등등등.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 석기가 돌을 갖고 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왜? 돌 넣을 수 있는 게 강한 무기가 될 수는 없었지. 자, 그래서 이제 발달된 것이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청동기는 뭔가 뭐로 만드는 거야? 청동기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 구리랑 주석 합쳐서 청동기. 그걸 건너뛰어서 이제 철기를 개발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철기가 해가지고 본격적인 철기가 되면서 이제 철이 무기가 되면서 결국은 이 정복 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 등등도 또 발전이 돼가지고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이제 이 기계화라는 것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1780년대 영국에서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처음 개발이 되면서 산업화 시대라는 걸 들렸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 이전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주로 어떤 말을 이용을 하거나 사람의 노동력이 되는데,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소위 말하는 기계화, 공장 자동화라는 것이 시작됐다.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이 됐다. 그 다음에 정부화 시대는 보면은, 이제 다양한 해석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1980년 이후를 정부화 시대라고 합니다. 1980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애플사가 처음에 8비트짜리 개인용 PC를 만들면서 이 정부화 시대를 열렸다.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 당시인데, 지금으로 보통 말하면 굉장히 허접하지만 어쨌든 간에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 개발돼가지고 정부화 시대가 열렸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 컴퓨터라는 건 지금 배우는 건 상식적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하드웨어는 뭐야? 기계 덩어리지. 자, 프린터, 모니터, 마우스, CPU, 메모리, 외장 하드 등등등. 이 모든 건 물리적인 부분을 하드웨어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부분들. 윈도우, 아래 한글, 엑셀 등등등.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배울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이 소프트웨어에 속할 수가 있다. 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고, 너네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이제 문서 편집기, 오디오 등등등. 그래서 게임을 하든 워드 작업을 하든 음악을 듣든 간에 다양한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작업이 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이제 보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어쨌든 간에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어쨌든 하드웨어를 이용을 한다. 하드웨어를 이용할 적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중간에서 받쳐주는데,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자, 사용자를 기준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아래 한글 또는 익스플로러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어쨌든 간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냐면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 어쨌든 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이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메꿔주는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 같은 것들, 윈도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자,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한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한글, 그러니까 출력을 할 적에 매수를 정해주고 가로 방향으로 할 거냐, 세로 방향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굵기를 어떻게 할 거냐 등 조정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이 응용 소프트웨어와 한글과 이 프린터 사이를 엮어주는 것. 그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자, 그냥 우리 인쇄 명령만 내린다고 끝난 게 아니지. 자, 일단은 뭐야? 프린터가 켜졌냐, 안 켜졌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프린터가 체크가 돼 있더라 그래도 또 종이가 걸릴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자한테 알려주나. 또 나는 3장을 출력하는데 종이니까 프린터에는 2장밖에 없다. 1장이 모자르다. 종이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메시지를 내보냐. 이 모든 작업들. 그 다음에 더 간단하게 사용자 인증한다든가 보안 등등등 무수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감당해 주는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네가 잘 아는 윈도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저 좀 들어가도록 하면은, 컴퓨팅적 사고는 내가 지었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팅적 사고, 또는 영어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 그러는데, 자, 이제 컴퓨터 과학의 이론, 기술 도구를 활용해서 현실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어진 어떤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컴퓨터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고, 자, 1+2. 그걸 왜 우리가 굳이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냐. 또 어떤 것은, 어떤 계산을 할 적에는 엑셀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또 어떤 계산은 엑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는 게 낫다. 등등등. 어떤 주어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컴퓨터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사고를 갖는 것이 한마디로 이 컴퓨터적인 컴퓨팅 사고 또는 한국말로 계산적 사고, 또 넓게 보면 소프트웨어 사고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용어를 앞으로 자주 들을 거야. 뭐냐면 한마디로 컴퓨팅적 사고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그 문제 해결의 장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자, 일단은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르고. 자,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제 보면은 어쨌든 컴퓨터가 빠르고 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뭐 1GB 같은 경우 5,000권의 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용량의 단위는 키로는 1028, 메가는 1028의 킬로바이트, 기가는 1028의 메가, 테라는 1028의 기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 문제 해결하기. 자, 일반적인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일반적인 절차지. 자, 문제를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의 전략을 방법을 도출을 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수행을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이 끝나면 문제가 잘 해결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라는 게 있다. 이 사실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피타고라스,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지. 답이 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원의 넓이 등등등 이런 것들. 정답이 있고 정답을 어떻게 이제 어떤 찾아가느냐.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방법, 글자 그대로 절차에 관한 것. 자, 요리법, 프로그램 설치 가이드.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요리법, 프로그램 설치 가이드, 어떤 길을 찾아가는 방법 등등등 다양한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는, 딱 정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요리법, 물을 먼저 끓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반찬을 먼저 만드느냐. 자, 프로그램 설치 가이드, A, B, C로 진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동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절차적 방법은 뭐냐면 주로 한마디로 뭐에 관계되냐면 성능과 관계된다. 어떤 시기는 어떤 절차를 할 때
어떤 그런 빠르고 느리고 성능이라는 것이 쉽고 어렵고 관계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한 다음에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 하나의 예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다양한 작업 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자주기 작업을 어떻게 이제 잘 분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가 핵심이 될 수가 있다. 전체적인 성능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과 이제 검증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적 지식을 사용하는데,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한 번 정도 들었을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이라는 용어 들어봤어? 다? 들어봤어?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자,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다. 자, 그래서 저게 어떤 과정을 거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거치게 되지. 그지? 프로그래밍으로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 알고리즘은 한마디로 뭐야?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위한 전 단계. 자, 집으로 말하면 뭐야?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지. 설계도가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집을 실제로 해서 건축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 집으로 말하면,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자.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어진 문제, 내가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었을 적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필요를 한다. 절차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것이 요약이 된 거로 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y 곱하기 y, 자, 이런 어떤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저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식화를 하는 거지. 도식화, 머리에 그려서 알고리즘 만들고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너네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파이썬 우리가 곧 배우도록 하겠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알고리즘을 갖는 거다. 알고리즘을 갖는 거다.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은 논리적인 사고력이다. 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 이걸 인정을 할 것이고,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거, 그거의 핵심은 수학이라는 거야, 수학.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거지.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 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가 있다. 기계어. 기계 하나 얘기가 됐지만,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얻는 언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언어. 0과 1로 하는 거. 컴퓨터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급 언어. 고급 언어는 뭐냐면 사람한테는 이해하기는 편한데 기계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저게 고급 언어는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편한데 기계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이제 고급 언어라는 것을 컴퓨터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어는 직접적으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라는 것이 필요한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자, 미국 여행 간다. 나는 이제 영어를 전혀 못한다. 그럼 나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한국말을 미국 현지인과 통화될 수 있게끔 번역할 수 있는 통역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필요한데, 크게 이제 그 번역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인터프리터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는 컴파일러라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는 똑같아. 의미는 두 개다. 그것이 인터프리터 방식이든 컴파일러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기계어로 번역을 해준다. 자, 그래서 저게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어식, 하나의 어떤 명령문이 있다 그래서 저게 여러 가지 명령문이 있다 그래서 저게 하나의 문장식. 자, 예를 들어서
자, C는 1이고, D는 2고, A는 C 플러스 D 한 다음에 자, A를 출력을 한다. A 값을 출력을 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그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가정을 했을 적에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냐면 하나의 문장씩 기계어로 바꾸는 거고, 컴파일러 방식은 전체를 1, 2, 3, 4를 전체로 이제 그러니까 기계어로 바꾸는 거다. 자, 또 그러니까 어쨌든 번역된다는 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인터프리터 방식 같은 경우 쉽게 얘기를 해서 문장 하나씩 기계어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적에 다양한 자원, 메모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 일을 해가면서 내가 자원을 획득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고, 컴파일러 방식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출발을 한다. 자, 이거 또 너네한테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쉬운 얘기로 내가 등산을 간다.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냐면 일단 맨몸으로 떠나는 거야. 떠나다가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사고, 배고프면은 편의점에 들려서 김밥을 사고, 또 내가 상처를 입으면 약국에 가고, 이런 것들. 인터프리터 방식. 컴파일러 방식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다 갖고 내가 등산 떠나기 전에 생수 챙기고, 도시락 챙기고, 비상약품 챙기고, 교통카드 챙기고 등등등 모든 걸 한다. 자, 그래서 저게 등산하는 속도는 어느 게 더 빠른 것 같아? 둘 중에서. 응? 중간중간 필요한 거 사는 방식이 빨라? 한꺼번에 갖고 출발하는 방식이 빨라? 컴파일러 방식이 빠르지. 왜? 모든 거 이미 갖고 있잖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갔다 오면 된다. 인터프리터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수 필요한데 생수 가져가지 않았다. 중간에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들려야 되잖아. 그지? 컴파일러 방식이 더 빠르다. 왜? 필요한 자원을 내가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장점만 있네. 그건 아니라.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야? 이 자원의 낭비. 어떤 그 낭비라는 측면에서는 어때? 이때는 인터프리터 방식은 필요한 거를 필요할 때 사는 개념이고, 이건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우비랑 우산 잔뜩 준비해 갔는데 비 오지 않고 날씨가 화창해졌으면 그냥 갖고 오는 거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 또 예를 들어서 생수 잔뜩 준비해 갔는데 날씨가 선선해서 생수가 필요 없어진 거지. 그냥 힘만 뺀 거지. 그래서 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인터프리터 방식이 나은 거고, 이 컴파일러 방식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왜? 불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빠르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사용이 좋을 것인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울 파이썬은 그 중에서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된다.